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좀 몸살이 와서 안 나올 수도 없고, 몸살인데. 여러분들은 자유롭잖아요. 그쵸? 잠시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 네,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자, 우리 그럼 3주차 수업까지 지금 듣고 오셨죠? 네, 들으시면서 어떤 또 느낌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또 그냥 또 부담스러우신가요, 태현님? 네, 수고들 한번 좀,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번 주는 병원 때문에 좀 소설을 많이 목소리 조금만 크게. 이번 주는 이제 병원에서 다녀오느라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강의 보면서 공부하니까 어느 정도 소설 내기 시작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쭉 말씀해 주시죠. 이제 3주차 정도 되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잘 쉽게 나눠지는 걸 느꼈어요. 내용을 어디서 끊어야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적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뭔가 발전이 있을까 싶었는데 조금이나마 발전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한주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첫 주 때와 비교해서 보면은 첫 주 때는 시에서 소설로 넘어가니까 읽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 소설을 다 읽어야 된다고 또 이걸 이렇게 요약해서 적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3주 정도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가고 내가 좀 습득해서 하는 게 더 많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현재랑 가까워지다 보니까 모르는 말 정도는 사투리 정도 다 있어서 읽으면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간혹 아직도 몰라서 찾아본 단어가 사전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현재와 가까워지고 있는 게 저는 그 자체로 나름 행복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생에 조금 익숙한 작품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고 친숙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이런 작품을 보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소설을 읽는다는 듯이, 그러니까 소설이긴 한데 내가 진짜 책을 읽는 듯이 읽는 기분으로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한 주씩 저를 괴롭히는 작품들이 있는데 노한시지 제가 학부 때도 이거를 네네.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좀 부족하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공부가 부족한 건 맞겠지만 그래도 그냥 작품 자체가 좀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번 주에 질문이 많아서 목소리. 네. 저도 이번 주 일이 좀 많고 아파서 좀 힘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4개월 정도 됐잖아요. 임용을 준비한 그 시간 흐름상 지금쯤 약간 막 날씨도 괜히 좋고 이래서 살짝 막 다른 과목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인강 보는 것만으로도 문학이 가깝게 느껴져서 은근 갑자기 이게 힐링이 되는 순간이 오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찾아서 읽는 것도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 올려주셔가지고 이게 좀 잘 찾아서 읽을 수 있었어서 왜 문학이 정말 약간 힐링이 되는 한 주였다. 힐링돼도 돈은 더 받지 않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소설은 그냥 보게 되는데 저는 일단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어릴 때 책 읽었던 생각하면 보통 이제 외국의 세계의 문학들 이런 거 집에 있는 그런 거 읽고 그런 거 읽는 거 좋아했는데 저는 크면서 이제 한국 현대에서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한국 건데도. 그래서 그냥 그리고 막 생각한 게 내가 보호교육과를 갈 줄 알았으면 그냥 그런 한국 그런 책들을 좀 좋았을 텐데 되게 생각했는데 뭔가 감이 있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게 안 좋아했던 이유가 좀 이게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슬퍼서 물론 어릴 때 제가 읽었던 작품들은 세계 작품들은 좀 더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행복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겠지만 이런 한국 현대인들을 읽으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지고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되게 그리고 이제 친구가 뭐 문제적 주인공이라는 게 항상 고민하고 고뇌하니까 이걸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렵고 슬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주 때도 강의 들으면서 너무 그 현실이 그막 너무 너무 그 아기를 막 자기 자식을 땅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역시 맞아 이렇게 슬펐었지 이러고 끝나는데 이번에도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명승사도 그렇고 그럼 보면서 이렇게 그때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걸 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때 살았으면 진짜 나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중에 내가 학생들한테 보면 애들도 이런 거 혹시 읽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 전해져서 아마 그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씨앗들이 우리가 만날 아이들이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음, 저도 공부를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경험하는 것도 비슷한데 저는 특히 분석을 하면서 양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걸 하고 나서 남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줄거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했는데 처음으로 궁금한 게 작가가 이 소설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썼고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을까 이거를 가장 중점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분석을 한거 네. 저도 이번에 소설 분석하면서 좀 놀랐던 게 있었는데요. 당연히 독립이 되면은 당연히 좀 표면적으로 저랑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실제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진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겠다. 왜냐면 돌 원수가 자기의 의견을 기반해서 어디만 뜯고 사실 일제 강점기가 돼서도 어쨌든 일제가 또 세금을 뜯고 하는 게 뭔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딱히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독립이 그렇게 크게 좋은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되게 주체적으로 작품에서 확인한 것 같아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좀 경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3주 동안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하면서 줄거리는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되는지 알 것 같은데 뭔가 시대상이랑 좀 연결지어서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아까 팀원분들이랑도 이야기했었지만 연말에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기가 어쨌든 본인의 운명을 인정하게 되면서 좀 활활 날아오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는데 저는 사실 성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약간 대연이 너무 귀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기한테 대연이 성기한테 오빠 저 명경 하나만 좀 사다 주세요. 꼭 하는데 성기가 그 얘기를 듣고 명경뿐만이 아니라 찰떡도 같이 사다 주는데 그게 너무 풋풋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계속 막 미스터 방 아니면은 냉순사 이렇게 조금 아씨 욕해도 돼요. 욕해도 돼. 사서 가려고 막 이런 내용들만 보다가 갑자기 풋풋한 소년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보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힐링이 많이 됐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 운명은 과연 무엇인가? 성기는 이렇게 본인의 운명을 수능하고 받아들여서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의 안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내 운명은 과연 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었고 그 작가가 독자한테 김동희라는 작가가 독자한테 주고자 했던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너무 재미있게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들도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훌륭한 성찰을 또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 작품을 많이 못 봐와서 그게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무조건 모든 작품을 다 읽어야지라는 가장 큰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에 실패했어요. 좀 많이 못 읽은 것 같아서 그게 일단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래 걸리는 이유는 저도 그 파일로 구해서 필기하는 게 있는데 처음엔 이걸 너무 많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다 필기를 하고 모든 그런 인물의 행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걸린 것 같아서 나중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길에서 읽고 하니까는 그냥 필기하는 거 없이 쭉쭉 읽으니까 또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3주 정도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분석 줄거리를 쓸 때도 그냥 또 툭툭 써지고 그러는 거 보면서 물론 덜 깊겠지만 좀 이런 식으로 읽으면 더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분석표에는 줄거리, 사건, 인물 이 정도만 나오니까는 제가 생각이 든 게 이해는 되는데 점점점 싶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배경도 좀 더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혜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학은 되게 재밌는데 저 요즘 동화교육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한 주였습니다. 예, 아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고민도 있고 그런 시간이었군요. 이야기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무슨 TV에서 MBC인가 뭐 어딘가에서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그 한가인 배우하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드라마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유명하신 작가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 언어나 이런 하여튼 이 글 읽기나 쓰기 이런 문학가들을 몇 명을 모아놓고 수능 시험을 쳤어요. 기존에 있던 수능 시험을 보게 했는데 점수가 55점, 100점 만점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최고의 정말 명문 중에 이제 최고의 학생들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제 최고로 잘한다는 학교 아이들에게 역시 영어 수능 문제를 치게 했는데 그 원어민이고 그런데 만점이 안 나오더라고. 그걸 한국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왜 보라고 그냥 봐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교사가 될 것이고 2차 수업 실현에서도 물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이 정말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지금. 근데 이제 언어 영역만 지금 국어라고 하죠. 국어만 놓고 보면 여러분도 이제 뭐 수시로 학교를 갔을 수도 있고 수능을 봤을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현직 작가나 시인이나 작가나 이런 하여튼 인문학자나 이런 분들이 풀어서 55점이 나왔다는 것.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험인가?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지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수많은 학원에서 대치동이든 뭐 어떤 뭐 이런 저거 뭐 있잖아요. 막 유명한 뭐 대성이든 메가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뭐고 도대체 아이들의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많이 발전한 게 뭐냐면 3월 첫 주부터 거의 지금 7, 8주가 지났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또 길이었기 때문에 시를 할 때는 그랬다가 소설로 넘어갈 때 그 두려움들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제가 그때 웃었어. 비웃은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귀여운 고민들을 해주셔서 그냥 그때 여기 녹음도 돼 있을 거예요. 녹화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탓을 해요. 다 자기 탓을 해. 내가 못 읽었지. 내가 안 읽었지. 근데 그 당시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은 학생이잖아. 그럼 어떤 교육자가 선생님이겠죠. 그렇게 지도했다면 제가 지금 너무 당연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했다면 아마 여기 안 나오셔도 됐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손해지. 참 이게 모순이야 모순 딜레마. 하여튼 우리 교육이 선발만을 위한 그러니까 수능 영어 점수는 100점인데 영어는 말을 못해. 다른 사람 말을 못 들어. 이게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 국어 영역 100점이야. 그런데 시나 소설을 안 읽어. 못 읽어. 그거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천변풍경 소설 고시를 공부했잖아요. 그거를 그 화면에서 쭉 띄운 거야. 이렇게 쭉 한 장 한 장씩 쭉 띄어서 수능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맥락 없이 잘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푸는 작가가 이게 뭐냐는 거야 도대체. 이런 교육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받아왔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면서 바꿀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다. 근데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너무 훌륭하게 힘들지만 공부하고 있다. 그거 정말 자부심 가져도 되고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시간에 조만이 문제야. 조만. 빠르냐 늦냐. 무슨 알겠어요? 조만의 문제라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공부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30년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교육 현장에서. 잘라진 것만 가지고 외워서 해설 외워서 합격해서 들어간다. 또 똑같이 잘라진 거 가지고 밑줄 쳐놓은 거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못 버텨. 여러분이 너무 불행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이걸 혁신하고 바꿀 수 있는 저는 꿈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직스러운 꿈나무. 그리고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다 분석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읽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 달라진 거잖아요. 한 편이라도 조금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에게 자산이 될 것이고 시험을 실제로 우리 임용도 사실은 문제가 많지만 그거를 문제를 풀고 점수를 얻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고 싶어. 더 잘하고 싶어. 맞아요. 그것도.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없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완벽과 엉터리 사이에 있어야 돼. 그냥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맞죠? 완벽도 불가능하고 엉터리는 시험 보기도 불가능한 그 어느 중간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읽고 분석한 작품이 물론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또 나올 거다라고 예상도 하세요. 다만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작품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또 의문이 들 거란 말입니다. 나올 것만 하고 싶거든.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거는 제가 여러분이나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나 이럴 때 이제 제시하는 작품 작년에 만분과도 적중했고요. 그런 얘기를 내가 입으로 나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 여러분도 읽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저기 연도별로 쭉 기출된 목록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들을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그 작품을 다 분석 못하더라도 그러면 패턴이 있다. 그럼 여러분 각자가 그걸 깨달아. 나는 도와드릴 거야. 이번엔 이런 패턴인 것 같다. 쭉 데이터를 봤더니 이번에는 이게 나올 것 같기도 하다. 안 나올 수도 있고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문을 읽어봤다라는 내 실체적 경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보를 내가 그 작품에 대한 정보를 모두 머릿속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시키는 게.
내가 이 작품을 읽어봤다는 실제적 체험, 분석을 몇 개를 해봤다는 실제, 내 머리가 진짜 회전하면서 고민하고 했던 진짜야. 그것만이 진짜예요. 해설을 외우고 밑줄 친 파란색을 외우는 거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 그러나 나중에 그거 보조할 거야. 하라고 시킬 거예요, 그것도. 근데 지금은 내가 실제로 읽었다는 그 체험. 그 체험이 이미 여러분을 변화시켰어. 이게 중요해. 그다음에 내가 한 편이라도 어렵지만 줄거리도 정리해보고 제목을 붙였다라는 그 경험. 그게 소중한 거지. 그 작품을 내가 완전하게 분해해서 내 걸로 만들었어. 왜?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니까가 아니다.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돼. 물론 내가 읽고 분석한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뭐 더 좋겠죠. 문제는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읽지도 못하고 내가 읽은 작품도 아니야.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라고 다 기억나겠습니까? 제가 한국 문학을 다 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니, 당연하죠. 여러분 대학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각자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고 깊이 현대소설을 전공하신 분은 현대소설만큼은 뭐 거의 다 독했겠죠. 그러면 고전시가 선생님이 다 읽었겠습니까? 현대소설을? 그렇지 않겠죠. 각자 분야에 있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4개 영역이잖아, 문학도.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읽고 다 분석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린 말뚝, 내 경험이야. 여러 모델을 많이 했겠지만 그러면 자 어떠냐? 어떤 작품이 딱 나오면 저도 그 부분이 기억 안 날 때가 많아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 이해되시나요? 또는 내가 안 읽었던 작품이 나올 때도 많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지점이, 이 지점이. 아, 그래? 송원 안 읽은 작품이 있다고? 저 따위에게 배워야 되겠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 잘라져서 붙여서 나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읽을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가 되더라도. 근데 문제가 풀린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답이 나올까? 그럼 그 경험은 어디서 한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경험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도 불안증에 걸려. 내가 안 본 작품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본 작품은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안 본 작품이 없어야 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난리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야매로. 대부분이 그렇게 가. 우리 수험생 중에 95%는 그렇게 가요. 그럼 풀릴까?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이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왔던 작품을 왜 해야 될까라는 질문도 역시 또 가질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해야지. 이것도 안 나. 이게 아니라 출제됐던 작품을 면밀히 검토하면 출제자가 보여. 아,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건 제가 다 본 거야.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모든 작품을 읽고 모든 작품을 분석한 내가 아니라 그들의 메커니즘.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비록 기출되었던 작품이더라도 왜 읽고 분석해 봐야 되느냐? 거기에 딸린 기출문제를 왜 들여다봐야 되느냐? 바로 그들의 출제하는 방식을 그래야 깨달아져.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거야. 말로. 해드려. 수업 시간에 계속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실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안 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제가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겁고 또 부담된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 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다만 그 실체적 경험. 내가 읽었다. 읽었더니 멀리서 생각할 때가 전혀 다른 이런 느낌? 거기에 분석까지 해봤더니 또 다른 느낌? 또 분석하면서 고민하는 거. 그 경험만이 진짜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 경험을 차분히 해나가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제를 봤는데 모르는 작품이야. 처음 봤어. 생전 모르는 작품인데도 보여. 이게 핵심 아니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다 읽지 못했지만 아이들한테 가르칠 작품이 교과서에 있다. 그럼 여러분 분석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했던 대로.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내가 분석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딱 얼굴에서 아이들에게 맞게 지금과 같은 느낌을 가진 그 체험, 놀라운 체험으로 전달하면 그때 아이들도 무슨 생각이 드냐? 나도 읽어봐야지. 이게 놀라운.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면 문학 점수가 안 나오냐? 아니요. 잘 나와요. 내 체험이야. 내가 현직 교사였잖아. 아이들이 왜 날 좋아했을까? 키 커서. 아니겠죠. 아, 선생님이 진짜를 알려주네. 선생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했더니 시험 점수도 잘 나오는구나. 거기에다가 플러스 도서관에 찾아가요. 도서관에 갑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서 선생님 그 글씨, 그 소설, 그 작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거야. 똑같이. 이게 진짜 아닌가? 점수도 잡고 진짜 문학에 대한 감수성도 기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닐까요? 그럼 그 아이들이 국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지난해 말씀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읽어보고 어떤 아픔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또 힐링도 하고 치유도 받고 또 앞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할 직업에서 어떤 거를 개선할까?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뭐 남녀 차별 문제, 각가지 문제들, 시대의 문제, 정치의 문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답답함을 자기들 선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으면 여러분이 복을 교회 가서 헌금 내고 절에 가서 시주하고 그것 수만 번 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짓게 된다. 그 행복감, 그 만족감이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만족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여러분들 잘 참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여튼 올해 좋은 성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이고 제가 또 빼먹었네요. 우리 우탕님, 네, 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읽으면서, 이게 소리가 안 나오네. 어, 들리시나요? 저만 들려요. 어, 그래도 해주세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좀 일단,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할게요. 일단, 황순원 선생님의 팬이 됐습니다. 네, 황순원 선생님 팬 됐대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사실, 그러니까 문학사를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문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를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직접 하면서 좀 깨달았는데, 이 시대부터 사실 지금의 정치의 시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한테 이것에 대한 문학사를 설명할 때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 사실을 얘기해도 지금의 분위기 상으로는 제가 우파 또는 좌파로 약간 몰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고민이 필요해요. 우파냐 막 읽다 보면 막 작품 속에 막 좌파라고 말하는 막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걸 내가 전달했을 때 또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근데 그런 고민들 하여튼 해가면서 적절히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붕어빵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크게 말씀, 여기 잘 안 들려가지고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문학사를 저는 이번 주에 읽은 작품이 전에도 그랬지만 문학사 수업이 저기, 들리시나요? 붕어빵님, 소리가 막 끊기는데요. 어, 이거 볼까요? 잠시만요.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뭐 항상 지금 스피커 상의 문제인지 하여튼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가까이 있는데 막 아니요, 끊어져서 이렇게 지금 소리가 들리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붕어빠님 쪽 마이크 문제인 것 같아요. 통신이나. 아, 혹시 붕어빵님 마이크 문제. 저도 똑같이 안 들려가지고 잘. 아,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교무실 라이프님. 네, 들리시나요?
작게 들립니다. 지금 들리세요? 잘? 네네, 지금 좀 들려요. 네. 네네. 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미스터 방이나 혹은 칠숙의 나라는 인물이나 혹은 맹순사, 난 이인국 같은 이제 이런 여러 인물들이 모두 다 역사 의식 부재를 이제 상징하는 인물들이고 또 자신의 출세와 영달만을 위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형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더 여러 작품들을 같은 그런 인물 특징으로 이렇게 서로 공유해 가면서 좀 공부해 나가는 방식이 좀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매번 수업 시간 때 이제 문학사와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 방식을 저도 이제 조금 내면화를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방 전후부터 6.25 전쟁 시기를 다루고 있는 이제 주차였다 보니까 그럼 이 시기에는 또 이제 이 같은 시대를 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작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했을까에 조금 주목해서 저도 그 공통점은 또 뭐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는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저도 그 기출 발문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봤던 게 있는데, 그 이제 어떤 작품 중에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기출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작품 분석을 할 때 이제 어떤 구절이나 혹은 단락, 혹은 소재 등에 유의해서 깊이 분석을 해나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그 방향성을 좀 얻어 나갈 수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기출이랑 정말 이 작품 분석을 되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누에가 이제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그러니까 모순을 자각하는 그 과정이 마치 어, 저번 현대시에서 배웠던 그 조지훈의 다부원에서라는 시와 되게 맥락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인민해방의 신념의 허구성에 대해서 그 다부원에서라는 시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정말 직접적으로 깨달음이 잘 연결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말 전달해 드리면 그 비슷한 시대의 작품들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품에 예를 들어 뭐 치숙의 나와 뭐 맹순사나 이런 그 다른 작품의 인물을 비교해서 유사한 점이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유사한 점을 느꼈다는 건 그 인물의 유사성, 예를 들어서 자신만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 또 말씀해 주신 게 그 누굽니까 저기 아까 치숙의 나와 예를 들어 누구예요? 우리 뭐 이인국 박사, 껍단이 같은 뭐 이런 인물들이 자기만의 만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도 필요 없고 이게 뭐냐 하면 인물도 다르고 주어진 상황도 작품의 상황은 다른데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되면서 쉽게 읽히더라. 우리가 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역시 유사한 시대가 끊기다 보니까 이 시대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을 때와 또 다른 작품을 읽을 때 시대가 연결되니까 역시 그 작품의 이해가 좀 이거 우리가 모두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효율적인 또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작품을 이제 분석 좀 하다 보니까 그 의도들이 조금 보이더라.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이게 의도구나.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어떤 인물과 장면을 길게 묘사적으로 느리게 표현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주 사건을 요약적으로 또 진술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판단하는 거야. 어떤 작품은 이 배경을 묘사하는 게 이 작품 미안한데 매우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타인지 한 작품 내에서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가면서 어디다 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덜 더 집중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조금 해보셨다라는 그런 소중한 여러분이 또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붕어빵님은 소리가 조금 그래서 이거 지금
저기 스피커 조정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